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이고요. 마찬가지 내일 2월 15일 목요일 또 주요 기사 그리고 테마 종목들 살펴보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조금 강력하고 신선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요. 원래 있던 아이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시장 간단하게 요약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시가 좀 넘어갔네요. 요새 일이 좀 많아. 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녹화 방송 때 좀 내용을 끼운다라는 거를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깜빡했는데 주요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 CPI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요게 일단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약간 요게 주쟁점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게 좀 내용이 빠그러지면서 이제 FOMC 회의 때 그죠? 네,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빠그러지면서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참 좀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저께 CPI 결과 발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상회, 이제 부합 수준이나 하회로 나와야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5월 달에 좀 더 나가서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차오르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또 CPI가 예상치 상회가 나오다 보니까 찬물을 훅 끼얹죠. 그래서 기사들이 지금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도 또 늦춰지느냐, 이제 개미들 금리 인하에 주식 배팅했는데 멘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수치적인 부분을 좀 까놓고 들어가 보자면 일단은 예상 수치가 2.9%였습니다 이번에. 근데 3.1%가 나오면서 0.2%가 상승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전월 달이 이제 3.4%가 나왔을 겁니다. 일단 전월 달보다 올라가진 않았죠. 내려왔습니다. 3.1%, 0.3%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상치인 2%대로 진입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현실적인 수치는 그러합니다. 수치는 그러하고 지금 미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도 2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회복세를 강하게 좀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의 호황기로 가기 위한 시그널들은 계속 관찰이 돼 있었고요. 이 분위기를 사실은 다시 이런 내용으로 금리 인하 또 어렵다. 실망하면서 하락장으로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 흐름은 제가 상당히 잘 맞추고요.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요렇게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릴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돼요. 판단은 되는데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단기적인 상승이 좀 컸죠. 지금 이번 2월 달에 거래일이 몇 거래일이나 있었습니까? 명절도 있었고 그죠? 별로 없었는데 상당히 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간 대비해서 회복세가 좀 빨랐죠. 그래서 일단은 한 템포 씌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너무 가격하게 올라버리면 조정받을 때 너무 빡세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시장이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투심이 더 악화가 되고 이걸 또 하락장으로 또 끌고 가버리는 그런 연속성까지 가져올 수가 있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건강한 조정, 쉬어가는 템포, 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한 번씩은 있어줘야 너무 크지 않은 충격에서 조금 쉬어가다가 싹 또 이제 이렇게 상승이 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분이야 사실 있지. 대내외적인 악재가 많이 지금 다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닌데 걔네들이 지금 내성이 생겼잖아요. 전쟁이든 지금 그러니까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든 지금 우크라 러시아 전쟁도 지금 또 무슨 미사일이더라. 하여튼 음속 8배 미사일을 러시아가 발사를 했는데 그거가 진짜면은 우크라가 이제 절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질 수밖에 없다. 요런 기사라든지 중동 확전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 하마스로 시작이 된 지금 미국 이란의 대리전까지 가느냐. 예? 그 부분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의 이제 항로를 지금 막아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총선 앞두고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정은혜가 봤달라고 해서 미사일 쏴는 부분 요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수의 조정 명분의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그 CPI 예상치 함에다 5월달에 금리나 안 한다 뭐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나 이슈 그런 분석을 토대로 물론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토대로 이게 지수가 이제 막 꺼지겠구나 하락장이 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단기 조정의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기가 좀 좋았다고 보고 그렇고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더더욱이나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수가 일단 올랐죠. 지금 저는 오늘 사실 오늘 하루나 내일까지는 조정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력하게 지금 우리 시장이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개파락 봐봐. 엄청나게 크게 이제 개파락 그러니까 뭐 한 1.몇 프로긴 한데 근데 원래 이 지수가 이 정도면 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하락장을 지금 최근에 겪었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양시장 다 개파락이 있었고요. 지금 1분봉으로 봅시다. 저는 이거 보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더라고. 요거 보고 오늘 조정이다. 내 생각이 맞구나 하고서 지켜봤는데 아니 무슨 바로 자 9시 1분 캔들 보면은요. 자 시가 위로 바로 복귀를 하죠. 그러고서 대대대 올라버려. 그러고서 다시 내려가. 이때부터는 아리송송했어요. 근데 쭉 올리면서 결국에는 코스닥이 양봉마가 전거래일보다 상승한 수치로 마감을 합니다. 0.96 거의 1%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얘가 시가 자체를 보면 개파락이 마이너스 1.41%였어요. 그럼 종가기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가 기준에서 2.3%를 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얘도 어느 정도 회복은 해주긴 했는데 코스피죠. 코스피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은 해주긴 했어. 근데 코스닥의 수치만큼은 아니다.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고 갈 수 있었음에도 오늘 이렇게 좀 방어를 해놨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일단은 상당히 방어 의지가 아직 강하다. 투심이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수준은 아니구나. 그래서 일단 요 같은 내용이라도 지수가 엄청 꽝 하고 내리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방어하려는 의지와 매도하려는 의지 이게 균형을 좀 이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분간은. 그래서 며칠 동안 이번 주 남은 시간 내일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 금요일까지는 좀 자중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강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조금 분산이 좀 많이 심했죠. 또 큰 틀에서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셌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로봇 초전도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몇몇 종목의 2차 전지 쪽.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험사라든지 네, 요런 아이들이 있고 나머지 또 그 뭐 개별주들 진짜 많이 기사 달더라고요. 오후에 특히나. 그 어수선하고 분산돼 있는데 개별 이슈 뺑뺑 달고 특히나 반도체는 오늘 제일 큰 틀에서 수급이 엄청 제일 강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수선한 오후장 와중에 그 반도체 이슈를 딱 달면은 키워드도 다 괜찮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빵 하고 튀면서 오후장에 이제 주도격 힘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분산이 너무 심해서. 위로 찌르다가 금방 빼버립니다. 요런 게 거의 한 90%였어요. 오장이. 그래서 조금은 오장이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그런 느낌은 있는데 당일 매수 관점에서는 그런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 종목들 지수의 흐름 요거를 보면은 지금 뭐 대금이 엄청 또 막 늘어난 시점은 아닙니다. 요것만 보면은 좀 건강한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구나. 투집만 잡히면은 대금만 늘어난다면 상당히 날아다닐 수 있는 시장이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게 되는 시점입니다. 벌써 8분이 지났네요. 일단은 그렇고요. 바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론이 좀 길었어. 근데 이 주요 이벤트 그리고 이거에 대한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분석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본론전에 서론이 좀 길 수밖에 없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일단은요, 지금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건 제 분석이고 관점일 뿐이지 100%는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보면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 금리나 5월도 힘들다. 코스피, 미국 CPI 충격에 출렁했다. 근데 금방 제가 이 기사만 보면은 어메 이런 젠장할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사 자극으로 인해서 시장이 왔다리 갈다리 할 거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일단은 근데 명분 삼아서 조정을 줄 수가 있고 그 조정의 명분은 요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금융 관련주 봐야 된다. 요건 일단은 기억은 해둬야 돼요.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요 두 종목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그래 가치적인 접근 자체를 하는 것도 이제 종목들이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매력적이게 보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것도 하나의 상승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장에.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저 PBR, 핫한 저 PBR에도 이 금융주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보험사 더불어서. 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런 좀 해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내용 같이 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따단. 일단은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기사들, 이렇게 가지고 왔던 기사들이나 개별적인 내용들이 좀 줄어가지고 다 뺐고요. 그냥 반도체 봐라. 라는 정도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기사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고진감래, 반도체 장비업체 올해 미뤄진 발주 쏟아진다. 뭐 엄청 자극적인 키워드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기사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여러 개 기사는 안 가지고 왔고, 반도체는 지금 큰 틀에서 시장의 메인 수급의 테마다. 요거 기억하시고 쭉 봐야 되고요. 오늘도 반도체 쪽에 강한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AI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특히나 강했던 아이들은 CXL이죠. 네오셈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킨스 전자, 뭐 엑시콘이나 뭐 이런 아이들, 네, 좀 강했습니다. CXL이 그 외적으로도 반도체 종목들이 수급이 메인이었다. 네, 다음입니다. 전구체입니다. 양극재 캐파 대비 부족한 100만 톤. 전구체 생산 캐파 증설 전쟁이다. 네, 관련주는 두 개만 갖고 왔어요. 에코앤드림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주입니다. 특히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종목들 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에코 시리즈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 두 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입니다. 자, 제가 아마 어저께 녹화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아이들은 틈새로 한 번씩 찌를 것이다. 예. 지금 보면은 기사 읽어볼게요. 애플에 뺏길라 삼성 에이스들 모아서 비밀 조직까지 만들었다. 기사 너무 잘 쓴다, 그죠? 능력이야. 월급 얼마 받을까? 그리고 저커버그 67만원 메타 헤드셋 470만원 비전 프로보다 낫다. 이거는 뭐 직기인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화웨이 측에서도 그 이제 애플 비전 프로보다 훨씬 저렴한 200만 원대의 헤드셋을 출시한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뭐 요런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데 지금 여기 이거에 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은 어차피 근데 뭐 그 헤드셋 쪽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좋아하는 삼성의 키워드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핫하고 관심이 많은 헤드셋 내용이니까 자, 주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MX45부는 지난해 여름께 비밀 조직 하나를 만들었다. 사내선 이머시브 팀이라고 불렸다. 뭐? 이머시브 뭐야 이게? 하여튼 손에 꼽을 정도의 소수 인원이 근무하던 이 팀의 인원은 최근 1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소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불어났다는 뜻이겠죠. 삼성전자가 구글, 퀄컴 등 오랜 동맹 기업과 함께 개발 중인 확장 현실 XR 헤드셋 기기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직 확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내용의 기사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주는 뉴프렉스, 나무가, MP 맥스트가 있습니다. 최근 그 비전 프로, 그러니까 헤드셋 관련해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뉴프렉스, 나무가가 있죠. 네, 이거 두 개 필두로 혹시라도 교체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MP 맥스트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일 이러한 기사를 또 달고 날려보내는 또 그 메타버스 종목이 있는가, XR, VR 종목이 있는가, 요거에 대한 부분 같이 추적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폴더블이에요. 기사 읽어볼게요. 두 번 접는다. 삼성 vs 화웨이. 네, 신 폴더블 폰 대전 왜 이러노? 네, 다시 읽을게요. 이런. 두 번 접는다. 삼성 vs 화웨이 신 폴더블 폰 대전 열린다. 아유, 아나운서 할 운명은 아니었다, 그죠? 아이폰도 접는다. 두 번 접는 폰 경쟁 후끈. 그러니까 지금 삼성 그리고 화웨이의 대결 구도에 대한 기사 그리고 아이폰도 같이 접는데 다 접어 그냥. 예? 그래서 일단은 기사 자체는 시장에서 좋아하는 기업들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이폰 폴더블이 아니고 폴더블, 파이넴텍,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최근에 또 아이폰 폴더블 할 때 세경 하이테크 좀 셌었죠. 그리고 인터폴렉스 최근에 그 삼성 스마트링, 네, 그 관련으로 대장주를 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쪽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두 개는 쩌리들 느낌인데
떼댕 이렇게 한 번에 넣습니다. 자, 원전 쪽입니다. 데이터 폭증에 신규 원전 2에서 4기 건설 검토. 데이터 센터 폭증 요거 자체도 AI 네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죠? 예, 가장 효율적이다. 값 대비해서 이 효율을 이길 수 없는 비빌 수조차 있는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을 지금 2기에서 4기 정도 건설 검토를 한다는데 요 내용 안에는 일단은 원전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뭐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나 뭐 AI 반도체에 대한 그 힘을 좀 줄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원전을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관련주는 한신기계, G2파워, 보성파워텍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알고 있는 그 원전 전통 종목입니다. 뭐 외외도 많죠. 에너토크, 우진, 일진, 파워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요 세 개만 저는 그냥 꼽아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 이제 신규 선장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우진 엔텍. 얘가 차트를 보면 지금 상장 일자부터 초반에 이렇게 뚜두두두 그러니까 상한가 가고 이렇게 올리다가 뚜두두두 하다가 바닥 따지고 바로 이렇게 올려냈거든요. 최근에 얘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슈가 이렇게 나와줬죠. 그 원전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도 얘가 우진혜택 지 혼자 움직였어요. 그랬던 부분 최근에 대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진혜택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신규 상장주는 좀 위험하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는 서전기전 또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출산이에요. 이 저출산 출산 장려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과제이다.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윤 대통령이 발표를 한 부분도 있고 자 보시면 연봉 5천만 원 직원의 출산 장려금 1억 주면 세금이 깜짝 그러니까 세금이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자, 다음 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출산 장려금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다음 주부터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관련주는 오늘 이제 강하게 움직인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세트인 제로투 세븐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핑크퐁 관련주로 좀 강하게 잘 움직여줬던 삼성출판사 그리고 신규 상장 이건 좀 되긴 했는데 꿈비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리된 내용은 여기까지. 자 오늘 1순위는 자 일단은요 조금 다르게 가볼게요. 메타버스 폴더블 이렇게 가고요. 2순위. 자, 2순위는 당연히 반도체 들어가고요. 이 빼면은 큰일 나. 그리고 진구체 들어갑니다. 자, 3순위. 3순위는 나머지 두 개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볼 거 참 많은데 그죠? 아이고 이 팀장 머리 아프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자 요렇고 나머지 이제 뭐 그 2차전지나 미래차죠. 뭐 이제 부품이나 배터리 여러 가지 좀 다 원자재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로봇 그리고 계속 미친 듯이 세게 가고 있는데 초전도체도 일단은 보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전달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관리반 같은 경우가 수익이 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희망반은 조금 절었는데 제가 요새 정신이 좀 없어요. 오늘 없었어요. 근데 완전 대표님 하드캐리였습니다. 와 완전히 수익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이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수 방향이나 흐름 예측을 정확하게 해왔다라는 거.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정말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해 나가면은 시너지를 충분히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하실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입니다. 010-2360-9542로 초대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2360-9542입니다.
소대 문자 주세요. 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